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정당들이 총선 승리를 향해 뜨거운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목포에서 사고가 났던 중국산 타워 크레인과 같은 모델이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시민단체가 계엄군의 진술로만 채워진 5.18 조사위원회의 개별 보고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소폭 올랐지만 전국 평균 기준치에 못 미치는 등 여전히 침체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후보들의 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선거 유세 차량 제작업체입니다. 각 당의 색을 입은 차량에는 후보자의 얼굴이 크게 붙어 있습니다. 선거 차량들은 공약 등 각종 연설과 선거 음악 등을 틀며 지역구를 바삐 돌아다니게 됩니다. 업체 직원들은 마지막까지 확성기 등 시설 점검에 집중합니다. 상당히 분주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의 절반, 오후의 절반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선거 현수막과 플래카드 등 각종 소품도 준비됐습니다. 유권자들의 눈도장을 한 번이라도 더 받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돌돌 말아 묶어진 선거 현수막은 나갈 채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오늘 새벽 0시 시작됐습니다. 각 당들은 유세 첫날부터 결집해 총선 승리를 다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침 10시 5.18 민주광장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엽니다. 국민의힘은 아침 6시 반 5.18 광장 청소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진보당은 오전 9시 양산 사거리에서, 녹색정의당은 같은 시간 금호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엽니다. 후보자들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고 확성기 사용은 밤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유권자의 경우 선거 전까지만 말이나 전화로 후보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문자나 SNS 선거운동 등은 선거일까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촬영해 SNS 등에 올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종일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늦은 저녁까지 최고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서도 오늘 늦은 오후까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세찬비가 내릴 수 있어서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시속 55km 안팎의 강풍도 예상됩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14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총선에 나서는 우리 지역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해 전해드리는 총선 기획보도, 공약 정책 한판 승부, 줄여서 공정한 보도 이어갑니다. 오늘은 5명의 후보가 출마한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입니다. 전남 지역 선거구 중에서도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죠. 4지역 모두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후보들이 마련한 대안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의 인구수는 모두 16만 9천여 명, 계속된 인구 감소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 주요 현안을 5명의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우선 지난해 폐쇄된 장성 고려시멘트 공장 부지를 두고 주거 복합단지 조성, 공원 조성,
관광 활성화 등 활용 방안은 각각 달랐습니다. 공장 부지는 공원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광산 부지가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해서 대형 관광단지로 육성하고 개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충분히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잘해봐야 한다. 그 동네도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목표를 세우겠다. 숙박 문화라든지 주거 문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주거 복합단지로 해서 공원화된 주거 복합단지. 공장 부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수십 년 동안 그 땅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녹지화 시켜서 공원화 시켜서 그 땅이 좀 쉬도록 해야 될 것이고. 아파트 짓는 것보다는 거기는 호남의 모든 어떤 그 문화 관광의 키가 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거기를 변신시켰으면 좋겠어요. 자, 그 동굴 안에서 우리가 음악회를 개최한다? 생각만 해도. 지어진 지 40년 가까이 된 영광 한빛 원전에 대해서는 후보들 간 입장차가 뚜렷했습니다. 김선우 후보와 곽진우 후보는 원전 폐쇄를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후된 한빛 원전은 잠정 연기가 아니고 무조건 폐쇄가 돼야 합니다. 일본 동일본 대지진 때 우리가 경험했듯이 한빛 원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조기에 대체 원전을 짓는다든가. 반면 이계호, 김유성, 이석형 후보는 폐쇄보다는 안전을 전제로 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극적 찬성에서 적극적 찬성으로 온도차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반대하지만 그러나 정부가 불가피하게 추진할 경우 철저한 안전진단의 토대 위에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안전성에는 거의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광이 원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잘 산 동네가 되게 만들어야겠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만큼 우리는 역발상으로 우리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한평 나비축제와 담양 메타사이카역길 개발에 대해선 5명의 후보 모두 나비축제는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국제행사로 활성화시키고 메타사이카역길은 환경 보존을 전제로 개발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난주 목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대형 타워 크레인이 강풍에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해당 중국제 타워 크레인 모델은 부품 결함으로 리콜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에도 작업 중에 몸체가 붕괴되는 등 각종 사고와 잡음이 잇따랐습니다. 목포에서 사고가 났던 중국산 타워 크레인이 광주의 아파트 현장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목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강풍에 힘없이 꺾여버린 타워 크레인입니다. 사고 당시 적재물 연결 부위가 파손되며 구조물이 100여 미터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주변 지붕과 차량 5대 등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꺾여가지고 기사분은 바로 내려오시더라고요. 문제의 타워 크레인은 중국에서 생산된 18톤급 L자형 타워 크레인으로 해당 공사가 착수될 당시 현장에 처음 투입된 새 제품이었습니다. 새로 현장 생기면서 새로 들어온 장비예요. 중국에서 들어온 해당 타워 크레인 모델은 지난 2021년 용접부에 균열이 확인돼 국토교통부 심의하에 국내 수입 물량을 대상으로 수입 제작사의 리콜 조치가 진행됐었습니다. 당시 부품 교체가 이뤄진 크레인은 전체 112대 가운데 59대로 절반 이상. 하지만 이후 1년도 못 가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꺾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조치 이후에도 사고는 이어졌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목포에서 꺾임 사고가 발생했던 중국산 타워 크레인과 똑같은 모델이 이곳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에 투입된 타워 크레인 4대 모두 중국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제조 제품보다 싼 가격 때문에 타워 크레인 렌탈 업체들의 구매 선호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중국제 타워 크레인 기종은 비슷한 고격의 국내산 제품보다 1억 원가량 더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는 대량으로 만들어요. 거기서 많은 그 차이가 나는 거죠. 한국에 거의 한 3, 4년 사이에 한 300대 이상 돌았을 거예요. 잇따르는 동종 모델 타워 크레인 사고로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고
오랜 시간 또 경험을 하고 해서 이 장비의 문제점이 뭐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 파악되지 않는 거잖아요. 최근에 무분별하게 중국산이 수입됨으로써 부품 결함 등 각종 잡음과 사고가 잇따르면서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중국제 타워 크레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정부 차원의 전수 점검과 안전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정부가 5월 안으로 의대 증원 조치를 마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습니다. 각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조선대는 어제 오후까지 의대 교수 161명 가운데 41명이 사직서를 냈고 전남대도 그제 기준으로 283명의 의대 교수 중 5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남대 조선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내일까지 사직서를 취합한 뒤 일괄적으로 의과대학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도에 민감한 봄꽃들이 제 모습을 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채꽃의 경우 축제 일정을 미루거나 일찌감치 취소된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출산의 빼어난 절경을 배경으로 조성된 유채꽃밭. 평소 같으면 꽃봉오리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해야 하지만 온통 초록풀만 무성합니다. 지난 가을과 겨울 두 차례에 걸쳐 씨를 뿌리고 기른 유채밭이지만 유채들이 이렇게 작고 연약하게 자라거나 아예 죽어 곳곳이 듬성듬성 비었습니다. 지난 겨울 이상 기온으로 평년 대비 최저 최고 기온차가 현저히 컸던 터라 동해의 피해를 입은 겁니다. 유채꽃의 60에서 70%가 생육이 부진하거나 고사되면서 4월 중순 열 예정이었던 올해 영암 월출산 유채꽃 축제는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기 유채꽃이 어디 유채꽃 있어요. 다 죽었는가 어디 가버렸는가 없어 정자가 없어. 뱀풀이고 일 안 해. 겁나 좋아라. 이 같은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유채꽃 생육 부진은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개최되는 부산시 제11회 낙동강 유채꽃 축제도 일찌감치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충북 옥천군 역시 축제를 일주일 연기한 뒤 개최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온도에 되게 민감한 작물이거든요. 유채가 3월 초쯤인가 그때 온도가 좀 높았어요. 높았다가 지금 이번 주는 또 갑자기 추워지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꽃눈이 멎는 거죠. 축제와 꽃 개화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지자 축제 내용을 변경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목포시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수군문화재와 목재 판옥선 등 다른 볼거리 확대로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유달산 봄꽃 축제에서 꽃을 빼고 유달산 봄축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더 보강을 하고 봄철을 대표하던 꽃들이 이상기후로 개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축제를 앞둔 지자체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지방권 최초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산단으로 대전, 사천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계의 한 축입니다. 정부가 지난 26일 11개 우주산업 관련 기업과 입주 협약식을 갖고 속도감 있는 예타 면제 추진을 위해 기업 수요를 확정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핵심인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에 대한 예타 면제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침의 첫 후속 조치로 우주산업 기업 수요를 확정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산단 입주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고흥 국가산단이 지방권 최초의 예타 면제 산단으로 국가 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끄는 핵심 산업 거점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정부에 됐던 장관님들이 아마 이런저런 이유들로 발전이 안 되는 것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타도 면제를 받아서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이번 협약에는 대중소형 발사체와 발사체 엔진 제작, 위성 통신 장비와 소부장 분야 등 11개 우주산업 관련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최근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고흥 국가산단에 발사체 핵심 구성품 제조 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저희 LH는 고흥에 52만 평 규모로 약 3,200억 원을 투자하여 우주 발사체 관련 산학연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글로벌 우주산업기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국가산단 예타 면제가 정부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만큼 민간주도 발사체 산업 육성과 관련 기업 집적화를 위해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 유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도도 추진하지만 우선은 공업에서 나로우주센터까지 4차선 확보장 꼭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또 기업의 종사원들이 고흥 입주해서 사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배후 도시도 만들고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이 투자될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는 고흥군 복내면 52만 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국가산단 예타 면제가 가시화되면서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광주 전남 소비자 심리지수는 93.8로 전달에 비해 0.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평균 100.7에 비해서는 여전히 7포인트 가까이 낮고 기준치 100도 밑돌아 여전히 침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가계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생활 형편 지수가 88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나무당 비례대표들이 광주를 찾아 김대중 대통령을 이어 호남 정치를 복원할 인물은 송영길, 정당은 소나무당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변희재 정다은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는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 시대 정신은 빠른 정권 교체와 호남 정치 회복이라며 광주 서구갑의 옥중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국회에 입성한다면 이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총선 브리핑입니다. 송영길 광주 서구갑 소나무당 후보는 동천동에 장기 방치된 중국 영사관 부지에 UN 아시아 제5본부를 유치해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주용 나주 화순 진보당 후보는 나주와 화순에 농촌 파괴 없는 공공형 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기후변화 연구기관을 유치해 탄소 중립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계호 담양 한평 영광 장성 민주당 후보는 빨라지는 기후변화에 농업 재해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법을 제정해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전기차 공장을 새롭게 지으면서 관련 협력업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 지역에 입주하는 자동차 협력업체들은 공장 건축 허가를 받는데 한 달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울산문화방송 이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북구의 모바일 테크밸리 산업단지.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자동차 협력업체 등 26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들 업체 중 무드램프 등 각종 자동차 조명을 만드는 한 회사가 공장 건립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장 같은 대형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는데 최소 3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회사는 북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단 15일 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계획보다 공장 가동을 2달이나 앞당길 수 있게 됐습니다. 개발하는 아이템이 단계적으로 할 거를 좀 더 당겨서 올 연말쯤에는 이제 매출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울산 북구청이 만든 원스톱 행정지원 TF팀의 빠른 행정지원 덕분입니다. 공장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주택가와 도시과 등 담당 부서가 한 곳에 모여 부서별 행정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는 지난해 5월부터 자동차 협력업체 9곳에 대한 건축 허가를 평균 20일 정도에 마쳤습니다. 특히 모바일 테크밸리 일반 산업단지가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투자 기업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서 울산시는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 건축 허가 등 행정 절차 소요 시간을 통상 3년에서 10개월로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대기업에서 협력업체까지 신속한 행정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서 미래 자동차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제주시가 함덕리 일대 보전관리 지역을 공장이나 창고 등으로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극심한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이곳에서 숨골과 희귀식물도 발견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금 기자입니다. 마라도 면적 4배에 이르는 90만 제곱미터의 보전관리 지역. 주변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이곳은 섬처럼 보전관리 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땅 주인들이 이곳이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한 건 2년 전. 제주시는 토지 적성 평가 결과 개발이 가능하다며 건축 면적 비율이 2배 높아지고 공장이나 창고까지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반대 주민들의 실태 조사 결과 전형적인 곶자왈의 특성이 곳곳에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곶자왈 지형과 지질, 숨골뿐만 아니라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이자 환경부 적색식물 목록에 포함된 골고사리 자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발이 될 경우 지하수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함덕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이 같은 숨골 70여 곳이 발견돼 이곳이 개발되면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에다 함덕해수욕장 용천수로도 연결돼 보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곶자왈의 일정 면적보다 숨골의 일정 면적은 더 많은 엄청난 물을 지하로 내보내기 때문에 숨골이 지하수 보전 1등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제주시는 토지 용도 변경과 지하수 보전 지역 관리는 별개의 문제라며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숨골이 중요한 자원이고 곶자왈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거는 맞지만 그거를 빌미로 해서 개인 사유권에 과도한 제한을 한다는 거는 그 토지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다. 또 주민들이 우려하는 공장 시설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혐오 시설과 위험물 시설 등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제주시는 다음 달 초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전략환경 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어서 환경부의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대전 온천 관광을 대표하는 유성호텔이 이달 말 문을 닫습니다. 개장한 지 109년이나 됐지만 온천 관광이 쇠락하자 결국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건데요. 유성을 대표하는 호텔들이 줄줄이 폐업하면서 주변 상권도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5년 첫 영업을 시작해 무려 10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전 유성호텔. 190개 객실과 온천탕 등을 갖춘 대전 온천 관광의 구심점입니다. 1994년 유성이 온천 관광특구로 지정된 뒤 전국적인 명소가 됐지만 지속적인 온천 여행객 감소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왔습니다. 결국 오는 31일 100년 넘는 역사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좀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추억이 참 사라진다는 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게 좀 아쉽고요. 호텔이 문을 닫으면서 직원 60여 명도 일자리를 잃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유성 지역 주변 상권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의 리베라, 아드리아 호텔이 이미 폐업한 상황에서 유성 호텔까지 문을 닫으면 안 그래도 줄어든 유동 인구가 더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안 오지. 호텔 문 닫는데 뭐로 와. 대중탕이 있어. 뭐가 있어. 호텔 측이 공식적인 인터뷰를 거부한 가운데 대전 유성구는 해당 부지에 오는 2028년까지 24층 규모의 새로운 관광호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들어설 거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이 오늘 공단에서 창단 50년사 발간을 축하하는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어제 열린 이 자리에서는 최태성 역사 강사가 참여해 50년사를 재조명하고 지필진에 대한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사학연금은 이번 행사에 나주시 학생들을 초대해 지역사회와의 연대감을 공고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등산 수박, 일명 풀랭이가 세계 지질공원 대표 지역 향토 음식 인증인 지오푸드로 등록됩니다. 광주시는 무등산 수박 생산자 조합과 지오 파트너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무등산 수박을 이용한 상품 개발과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오푸드는 지질공원 일대에서 재배하거나 생산된 농산물 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용되는 국제 브랜드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지난 2021년 대한민국 최초로 지오푸드 네트워크에 가입했습니다. 오늘 봄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이미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약한 빗방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늦은 저녁까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서도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지리산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더 세찬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순간 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거센 바람이 예상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14도에 그치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목포와 신안의 낮 기온도 14도 안팎으로 낮 동안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순천 8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1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비가 멎겠고요. 낮 기온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